Дорога также с пересадкой в Пекине прошла спокойно, без приключений. 서울을 다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는 서울을 떠나며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 걸까요? 그녀에게 이번 여행은 한국을 샅샅이 둘러보는 여행도 아니었고 유명 관광지를 하나라도 더 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행이 끝난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곳을 전부 보지는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면서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뿐 아니라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다고 했죠. 도대체 무엇이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은 걸까요? 서울의 유명 관광지 때문이었을까요? 한국 음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보고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주 평범한 한국의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한국은 왜? 에서는 한 외국인 여행자의 눈을 따라가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그녀가 찾아간 곳 가운데 하나는 서울 가로수길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고 SNS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젠틀 몬스터와 템버린즈 같은 유명한 매장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생각만큼 놀랍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SNS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많이 했던 걸까요? 그녀는 쇼핑이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을 처음 찾은 여행자가 유명한 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관심을 끈 것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가로수길에서 들어간 한 카페. 디저트를 먹어본 그녀는 한국의 디저트가 지나치게 달지 않아서 좋았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거리 자체보다 그 안에서 우연히 경험한 작은 순간이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이죠. 그리고 여행은 강남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이미지가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강남 한복판에서 그녀가 만난 것은 뜻밖에도 오래된 사찰이었습니다. 봉은사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을 걸어가자 이번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조형물이 있고 거대한 코엑스가 있고 그 안에는 별마당 도서관이 있습니다. 높이 13m에 이르는 책장과 수많은 책들. 그런데 그녀의 카메라는 화려한 책장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는 사람, 강의를 듣는 사람,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녀가 서울에서 흥미롭게 느낀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과 서울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여행자는 관광지를 구경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는 누군가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캠퍼스를 걸어보고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녀가 한 말이 이번 여행을 이해하는데 꽤 중요합니다. 서울 중심부를 돌아다녀 보니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거리가 푸르고 생기가 있어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외국까지 여행을 왔는데 궁궐이나 전망대도 아니고 유명한 공연도 아닌 그저 길을 걷는 것이 좋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영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조금씩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고 가게가 있고 카페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게임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이 없어도 볼거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행자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갑니다. 홍대에서는 게임도 해보고 카페에도 들어가고 저녁에는 삼겹살도 먹습니다. 식당에서는 관광객인 것을 알아본 직원이 고기를 대신 구워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외국인에게 기억에 남는 한국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창한 한국이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인지도 모릅니다. 여행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또 다른 서울을 만납니다. 전통적인 한국 미술과 현대 미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미술관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무조건 좋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통 미술에 관심이 없다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술관도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작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 방문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도 말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하는 여행이었다면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한국에 대한 칭찬도 조금 가볍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좋지 않았던 것은 좋지 않았다고 하고 기대에 못 미친 곳은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Что-то очень чистое, очень современное, очень безопасное по ощущениям. 그런 사람이 여행을 마친 뒤 서울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특정 관광지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그녀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라갑니다. 밝을 때의 서울과 밤이 된 서울을 모두 바라봅니다. 수많은 건물과 불빛, 그 사이로 이어지는 도로, 자신이 며칠 동안 걸어다녔던 도시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기억에 남은 것은 거창한 경험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소시지를 사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먹습니다. 아주 평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행에서는 그 평범한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가 선택한 곳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청계천이었습니다. 그녀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물길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덮이고 그 위에 고가도로가 만들어졌다가 2000년대에 다시 복원되어 시민들의 공간이 된 곳. 그녀는 이곳을 걸으며 굉장히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가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반복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 걷는 사람, 먹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어쩌면 여행자가 좋아했던 서울은 관광객을 위해 꾸며놓은 서울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서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보고 싶었던 것을 전부 보지는 못했다고요. 하지만 일부러 여행을 정신없는 일정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여행은 편안하고 차분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고, 깨끗했고 현대적이었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행 내내 그녀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느낌을 다시 한번 꺼냅니다. 그냥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고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모두 본 것도 아닌데 왜 이 여행자는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졌을까요? 어쩌면 답은 유명 관광지에 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깨끗한 거리, 밤에도 비교적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고 느낀 환경, 현대적인 도시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공간,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산책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여행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처음 한국을 찾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장 인상적인 여행의 기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울을 떠나면서 다음에는 서울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미쳐보지 못했던 한국.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은 왜?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외국인의 눈을 통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